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방송 레트로피플, 드디어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입니다. 오늘도 마을에 모인 우리들의 탐험꾼 카르마 로치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레트로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100회차 가기 진짜 멀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회차를 채우려는 게 이렇게 힘드냐 진짜. 작년부터도 얘기를 했고 뭐 그렇지만 올해가 딱 올해 12월이 레트로피플 10주년입니다. 10주년. 와, 드디어 왔어요? 삼시세끼도 10주년이라고 라이트를 방송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100회를 못 채우냐 하여튼. 아니 물론 이제 방송 개수는 100회가 넘었죠. 100회가 넘었는데 야, 이 회차를 100회를 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 제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집어왔는데 기상청이요. 우리나라 기상청이 온난화로 인한 우리나라 사계절 구분을 재조정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3, 4, 5 봄, 6, 7, 8 여름, 9, 10, 11 가을, 12, 1, 2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여름이라는 계절의 정의 말씀드렸듯이 6월에서 8월인데 이게 지금 날씨가 계속 나와 있는 기준에서는 5월에서 9월로 변경될 확률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바뀌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 뭐 관련 정책, 사회 시스템 여러 가지가 전부 다 바뀌어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 4계절 기조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1884년 우리나라 근대 기상 관측 시작 이후에 117년 만에 바뀌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가 캘리포니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이제 우리 호두 먹는 거야? 아, 그렇지. 아, 오렌지 킬러야. 어린지. 아, 예. 오렌지 아닙니다. 오렌지입니다. 다들 집 앞에 오렌지 나무 하나씩은. 우선은 10월이니까 뭐 천고마비의 계절이죠. 여러분들도 좀 아시는 거 좀 많이 드시면서 오랜만에 찾아온 레트로피플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스테이지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결석하신 묘미장님의 광고 타임 듣고 오겠습니다. 본격 고전게임 탐험방송 레트로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을 힘입어 다양한 고전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자, 광고 들으셨고요. 묘미장님은 참고로 지금 그 개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뭐 다른 게 아니라 집안일을 좀 도우시는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을 좀 빼시는 게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자, 오늘 85번째 스테이지 저희가 전편은 이제 메탈 기어 솔리드를 이제 디스크 2로 쪽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고 오늘은 그냥 단독으로 깔끔하게 그리고 가벼운 게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85번째 스테이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게임은 1994년도에 발매했던 SNK사의 용호의 권 2입니다. 자, 용호의 권 2. 먼저 간단한 게임 소개, 오랜만에 같이 또 인사를 드리는 AI 언니의 목소리를 듣고 보시겠습니다. 오늘 탐험을 떠나볼 스테이지의 주인공인 용호의 권 2는 1994년 2월 3일 SNK에서 제작 및 발매했던 대전격2 장르의 게임입니다. 전작 엔딩에 이어 진행되는 스토리로 보스였던 미스터 가라테의 정체가 유리와 류의 아버지였던 타쿠마 사카자키로 밝혀지고 전작에서 풀리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모두 해소되는 것이 주된 스토리입니다. 전작 발매 이후 1년 반 만에 출시된 만큼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으며 히든 보스를 포함한 총 13명이 등장해 매력적인 대전을 이루는 작품입니다. 아케이드 발매 이후 네오지오 계열 및 슈퍼 패미컴으로 발매되었으며 시간이 흘러 플레이스테이션2의 합본팩 형태로 출시되었습니다. 아, 우리 AI 안내 언니. 아, 목소리가 참 여전히. 여기도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 변화 없어서 참 반가워요. 오래전부터 레트로피플을 이제 버전 1 때부터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 스테이지 거의 10회차 전에 저희가 아마 스테이지 4인가 5 때 저희가 아마 인사를 드렸던 작품인데 그때 용호의 권을 이제 1편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진짜 오래 겪고 난 다음에 용호의 권 2로
지금 뭐 회차로는 얼마 안 돼 보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이게 시간으로 따지면 9년 만에 기간으로만 보면 9년 만에 저희가 이제 속편을 들고 인사를 했습니다. 버전 1을 청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 CHRP 채널 라디오 피플 공식 홈페이지에 가셔서 전편을 감상하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와 별개로 뭐 간단하게 지나는 얘기인데 아마 이때쯤 됐을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보내는 팟캐스트 RSS에 이제 그 일부 코드에 좀 문제가 있어서 땡튜브에는 좀 인식에 문제가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해서 일단 레트로 피플도 저희가 서비스는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뭐 방송을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들으실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준비를 좀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어느 회차 기준 이후로만 저희가 공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왜 이거밖에 공개가 안 돼 있어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이유가 있다 라는 잡담을 먼저 저희가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대 속의 용호의 건투입니다. 자, 각자의 시대 속에서 용호의 건투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이야기할 게 없어 보이는 로치씨. 저는 이번에 처음 접했어요. 예, 그래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 예상했어요. 아, 그 전편에서 이제 플스5 프로 때와는 사뭇 다른 임팩트죠. 예. 아이, 그 처음 보는 아저씨들인데 제가 저 어떻게 합니까 저걸? 처음 보는 아저씨들이라니. 저는 이거는 말하고 가야 되는 게 제가 킹오파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저씨들은 비인기 캐릭터였어요. 근데 좀 이해가 되는 게 킹오파에서 나오는 캐릭터가 또 한정적이잖아요. 지금 용호권 그렇죠. 2 기준으로 보면 또 안 나오는 캐릭터들도 있다 보니까. 많이 있죠. 네. 저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리고 좀 달라요 느낌이. 확실히 네. 좀 달라. 이게 용호권하고 달라. 이게 나중에 뭐 케인 TV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좀 나오는데 문제는 그 어렸을 적 저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인기 캐릭터는 쿠사나기료 뭐 이오리 그거 말고 교. 쿠사나기 교지. 잘 몰라요 사실. 이런. 그리고 저 아랑전설 쪽 애들 아니면 어그로 끌 거면은 저 최번개 이런 애들이지 얘네가 아니었어요. 얘네 너무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아니 잠깐만 용호의 건 팀은 전북 익산도 있고 유명한 밈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그 어린애들 감성에는 베니마루랑 쿄가 존나 멋있었지. 얘네는 좀 떨어지긴 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약간 옛날부터는 그 약간 빳빳 올리는 그 네. 폴머리가 좀 간지가 나긴 그리고 해요. 그 시절이면 약간 H.O.T 머리 요런 게 인기 있던 시절이라고요. 아, 그래. 이제 그 뾰족이 머리들. 네, 아, 그 SM 엔터테인먼트스러운 그런 게 인기 있던 시절이라고요. 아, 예. SM 퍼포먼스 장르. SM의 네. 그 문희진의 그 머리는 쿠사나기 쿄의 그 머리를 보고 따라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일본에서 이미 유행을 했고 이제 문희준 씨 같은 사람들이 들여온 거죠. 근데 워낙 유명했잖아요. 그쪽 그쵸. 스타일을 많이 따와서 하는 게 네. 유명해서. 일단 카르마 씨는 얘기하실 게 조금 많아 보이셔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거하면 저는 뭐 오랜만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여전히 오락실의 성지였던 저희 큰 집에서 겪어봤고 1편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놀래긴 했어요. 왜냐하면 뭐 뒤에 말씀을 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비주얼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다는 느낌의 인상을 빡 주는 거였기 때문에 좀 대단하게 충격적으로,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좋은 의미로 오 굉장해 이런 느낌으로 좀 봤었고, 나아가서는 제목을 안 봤을 때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거 뭔 게임이지? 새로 나온 건가? 이렇게 말았죠. 근데 나중에 타이틀하면 그 루프가 될 때 보면서 이게 용호권이었어? 이렇게 이제 충격을 먹었었죠. 왜냐하면 용호권 1부터 해보신 분들에게는 2가 맞긴 한데 여러 가지로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또 같은 결이 있지만 내가 속편이야, 속편에 뭔가를 보여주겠어 라는 느낌을 좀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묘미가 있다. 뭐 당연하게도 뭐 제 주변에서도 이 용호권 2를 굉장히 열광을 해서 많은 친구들이 즐겼다. 판을 깔아드렸으니 이제부터는 카르마 씨가 대국민 담화에 나설 시간입니다.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면 오늘은 저도 용호의 거는 사실 그렇게 해보질 않았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예시상초 용호의 건이 그렇게 흥하진 않았었고. 내가 보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용호의 거는 오래된 얘기긴 한데 메타슬러그를 하려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메타슬러그 1 그 이제 녹음하게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방송의 차를 들으면서 게임을 할 때가 있었어요. 나 이 정도 되면 진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네. 혹시 SNK에서 딱 투탑 둘이었어요? 네? 메탈슬러고 키오파 이 두 개만 파신 거 아니죠? 나머지는 안 해본 것 같아. 보면은 모든 격투 게임에서 보면은 근간은 SNK이고 거기에 보면은 딱 두 갈래야. 아니, 메탈슬러고 킹오파 없어. 근데 그건 있긴 해요. 그 결국 SNK
갓겜은 마지막에 짬뽕으로 킹오파로 그 이어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건 있었거든요. 오히려 스파 1, 2는 했었어요, 오락실에서. 근데 저희 동네에 이게 일단 안 들어온 것도 좀 컸었고, 유지가 안 됐고, 근데 이제, 그걸 돌아와서 용어의 권을 제가 1을 그때 레트로를 들으면서 했을 때는 그래도 용어의 권이 재밌다고 느꼈거든요? 아, 근데 2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94년도에 나온 건데, 근데 이게 1 다음에 2인데 이게 맞나 좀 싶은 건 좀 있었어요. 분명 즐겁게 즐기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참 어떤 만화의 유명한 대사가 하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그 명작이었던 거에서 이제 2가 나오면은 흔히 졸작이라고 하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 용어의 거는 개인적으로 아니 이게 도대체 게임을 하라고 만든 거야 어쩌라고 만든 거야 이 멘트는 즉슨 지금 용어권 2는 졸작이었다. 야, 이 전국의 용어권 팬들이 들고 일어나지고 있는데, 야, 이거 멘트에 파장이 일어날 거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3 해봤는데 3는 또 재밌게 했어요. 야, 3가 재밌었다고? 야,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700만 용어권 유저들에 대한 도전입니까? 아니 이게 이 멘트는 저희 레트로 피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채널 라디오 피플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카르마 씨 개인적인 멘트라는 개인적인 의견인 걸 다시 한번 밝힙니다. 야, 용어권 3가 재밌었다고? 근데 저도 시각적인 면에서 이 게임은 좀 할 말이 좀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그래픽이나 그런 거에 업그레이드 된 거는 저도 참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역시 2니까 발전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래? 야, 왜 이래? 야, 이 새끼야! 이게 2가 맞아? 이러면서 좀 했던 게 좀 있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임이었다. 게임 소개나 그런 걸 좀 예전에 읽다 보면은, 그 한참 얘기 들었던 게, 3 때 좀 몰락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용어의 권 3가, 제 기준에 2를 좀 더 잘 만들었으면, 3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94년, 95년 게임에스트에서 이제 발표했던 격투 게임 순위에서 뭐 예상보단 낮지만 탑 10 안에 들었거든요. 개인적인 느낌, 개인적으로. 그 악플은 그 카르마 씨 개인 그 주소 쪽에다 부탁드리고 저기요? 썬큐브의 6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시면 돼요. 있어. 그럼 워버던가. 저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는 관련이 없습니다. 용쌤들 저희는 몰라요. 판사님 아니. 저희는 제일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하잖아요. 살려주십시오. 메타슬러거도 4는 재미가 없어. 아니 4는 망작이야. 망작은 망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카르마 씨가 얘기하신 거를 이제 기반으로 좀 설명드릴 게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시각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용호권 2. 일단 용호권 2가 발매했던 시기가 이제 1994년인데 이때 당시에 발매했던 게임이 뭐가 있냐를 저희가 알아봤는데 일단 캡콤에서는 뱀파이어, 다크스토커즈 1편이 발매가 됐고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 터보가 94년에 발매가 됐습니다. 이제 같은 회사였던 SNK는 사무라이 스피릿 2가 발매가 됐었고요. 킹오파가 이때 발매가 됐고 94 이제 초대 버전이죠. 그렇죠. 발매가 됐고 이제 다 다른 회사긴 하지만 거의 이제 같은 이제 약간 협력사라고 볼 수 있었던 ADK에서 발매했던 월드 히어로즈 2 Z 이 버전도 94년도에 출시됐던 게임이었고 1을 해보신 분들의 기준에서 생각할 때 2가 재밌었냐면 1은 획기적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1플레이를 했을 때 캐릭터를 2명밖에 못 골랐어요. 료랑 로버트밖에 못 골라요. 그리고 스토리 라인이 정해져 있어요. 동생 구하러 가는 거죠. 네. 동생 구하러 가는 거고 사실 2의 이야기는 그 마지막에 엔딩에서 나온 것처럼 잠깐 멈춰 오빠 그 사람은 하면서 이제 투비 컨티뉴가 나왔던 거가 이어지는 건데 그 정체가 이제 1의 보스였던 타쿠마 사가자키가 됐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얘기로 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 캐릭터를 다 쓰려고 하는 관점이 되면 무조건 이게 EP 플레이를 했다는 관점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겹기도 했고 그 용호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박력이라고 하죠. 딱 모여있을 때는 캐릭터 크고 널리 보면 작고 이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는데 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원에서의 느낌은 뭐냐면 좀 심심한 맛도 좀 없지 않았다. 왜냐면 사실적이긴 한데 뭔가 심심한데 그렇다고 시원한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아쉬운 느낌이 강했는데 2는 사실상 저는 재밌게 했던 게 일단 그 부분을 이게 뭐 콤보나 이런 게 뭐 대단하게 뭐 있던 작품은 아니지만 지금은 뭐 워낙 이제 오랫동안 게임이 살아나오면서 이제 넷코드로 많이들 유저들이 플레이를 하면서 이게 콤보를 또 많이 연출하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탓게임에서 보던 느낌보다는 좀 심심한 느낌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디한 부분이 좀 강조되다 보니까 나름 또 재미있어졌거든요. 아, 저도 처음에 이제 첫 판 몇 번 해봤을 때는 발려가지고 되게 하기가 싫었거든요. 근데 방송 이제 들으면서 그런가 하고 다시 이제 몇 판을 다시 해보고 기술표를 다시 보면서 해보고 이러니까 은근 그 재미가 있긴 하더라고요. 다들 이제 킹오파만 좀 기억을 하는데 94년이니까 당연히 킹오파가 등장했던 해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사실 SNK가 내부적으로 게임들을 만들 때 약간의 그 차별성. 콜라보레이션 같은 개념들을 많이 시도를 했어요. 일종의 드림매치 같은 개념. 용호권 2에는 젊은 기스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아, 그 네. 무대가 사우스타운이거든요. 이건 아랑전사라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이 개념이 확장이 돼서 나온 게 결국 킹오파 94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 있는 역할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을 따지면 아랑전설 스페셜에 료사가자키가 등장을 합니다. 그 히든보스로. 아, 네, 그런 것 있지만 그거를 약간 좀 더 나아가서 스토리적으로 뭔가 가미를 조금은 더 해주고 이게 여기서의 뭔가 역할론이 있는 듯한 개념을 표현해주는. 당연히 이제 그 용호권 2 때는 젊은 기스긴 합니다. 늙은 기스가 아닙니다. 그 아랑전설에 등장한 기스는 좀 나이가 있는 기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을 쓰는 느낌이 좀 달라요. 나름의 이제 게임을 뜯어오면 시도가 좀 많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캡콤에서 94년도에 발매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스트리트 파이터 2 터보입니다. 네. 말은즉슨 스트리트 파이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거고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논리가 됩니다. 뭐 고우키라는 당대 불출의 캐릭터가 첫 등장을 했지만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또 스파야가 돼요. 근데 SNK는 이때 당시에 생각하면 박력을 제공해주는 격투 게임, 사무라이 스피릿츠 같이 검수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 아랑전설 같이 횡이동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의도적으로 물론 이제 용호권의 개념이나 사무라이 스피릿츠 개념은 캡콤의 격투 커맨드에 좀 부합하는 느낌이 좀 있죠. 그쵸. 특히 용호권은 2가 되면서 캡콤 게임인가 싶을 정도의 느낌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제 SNK의 상황을 보면 좀 아쉽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용호권에서 줬던 인상은 SNK의 참신함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아, 그러다 그쵸. 보니까 SNK의 게임, 특히 이제 용호권에서 2에서 줬던 느낌이 굉장했던 게 그런 이유였고, 제가 왜 3를 좀 그렇게 안 좋게 봤냐면 3가 기술적으로 보면 우아 소리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개발된 건지 비유로 설명은 너무 긴데 쉽게 얘기하면 모션 캡처 딴 걸 2D로 다 찍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아, 저 뭐냐. 지금은 캡처를 해서 그거를 그대로 모델링을 해서 넣는 건데 그 모션 캡처를 한 거를 애니메이터들이 다 수작업으로 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션이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주변에도 그렇고 평가가 뭐였냐면 이게 애니메이션은 부드러운데 뭔가 어색한 용호권 거. 느낌이 안 나가 돼요. 그렇지. 게다가 스토리도 용호권 외전이라고 바꿨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용호권 2에서 했던 거 어디 갔어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한 건 좋은데 너무 앞섰어. 개념이. 뭐 시스템적으로 좀 까볼 게 많아서 그건 나중에 뭐 저희가 할 기회가 있으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외로 용호권 외전을 재밌게 하셨다니까. 이건 또 떡밥을 이렇게 또 무네. 그리고 제가 킹오파 94를 이제 그 다음에 해봤거든요. 뭐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원래 이랬나? 나중에 시대가 가면 변했나? 이러고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94랑 완전 다른 게임이더라고요. 그쵸. 다른 달라요. 게임이에요. 그래서 해봤는데 당시 기준으로 말했을 때 확실히 킹오파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캐릭터 디자인부터가 이미 여기는 약간 북두의권이나 이런 느낌인데 지금 여기는 약간 박남정보다가 서태지 보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아니 뭐 요즘 기준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94 처음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별로였어요. 역으로 봤을 땐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느낌의 캐릭터는 달랐거든요. 그렇죠. 아마 카르마 씨는 좀 좋아하실 수 있는데 94가 네네. 메탈 슬러거 팀이 만든 거 아시죠? 아, 얘기는 들었죠. 네, 메탈 슬러거 팀이 만든 작품이에요. 94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95까지 소스가 그때 그 메탈 슬러거 팀이 만든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6대에서 그래픽 리소스가 바뀌는데 94, 95 리소스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도트가 이뻐. 그러니까 그 취향인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둘 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렇군요. 촌스러워. 그냥 그 그래픽은 메탈 슬러거에서만 보고 싶어. 별로야. 나는. 하여튼 뭐 그건 취향 차이니까. 그랬기도 했고 그리고 좀 특징이 뭐냐면 그래픽적으로 봤을 때 2가 좀 더 애니메이션 틱틱한 느낌으로 바뀌긴 했어요. 1이 좀 되게 실사 느낌이잖아요. 아, 네. 근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때 당시 업계 트렌드가 좀 바뀌는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그쵸. 스트리트 파이터 2가 등장하면서 약간 그 리얼한 느낌을 좀 주는 인물의 표현이었다가 이게 이제 93, 4년도로 좀 넘어가면서 약간 애니메이션틱하게 좀 바뀌는 느낌들이 좀 생기거든요. 아, 그쵸. 같이 말씀드렸던 뭐 뱀파이어라든지 뭐 사무라이 스피릿 2 이런 것들 보면 애니메이션틱한 캐릭터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못지않게 용어권도 그런 식으로 변했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트렌드 자체가 조금 더 그런 쪽에 특화돼서 좀 표현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작품에서 보여지는 느낌들이 좀 강해지는 그런 개념들이 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이렉트로 이어갈게요. 재미적인 요소를 알아보는 용어권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카르마 씨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게임들 중에서 뭐가 기억에 남으세요? 스트리트 파이터 슈퍼 스파투 터보 뱀파이어 사무라이 스피릿 2 모탈 kombat 월드 히어로 2 Z 아랑전설 스페셜 킹오파 구사 뭐 이렇게 등등등. 스파트하고 저기 사무라이 스피리츠 그 두 개가 좀 남긴 하죠. 오히려 저기 킹오파는 입문이 늦었었고 왜냐면 저는 킹오파가 입문이 저기 97 때 처음 해봤거든요. 아 그러면 진짜 96이랑 97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돼서야 이제 네, 구사는 오히려 잘 못했어요. 구사는 보통 없었고. 저는 구사 나왔을 때 보면서 버전 안에서도 회차 때 얘기했지만 구사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야 테리랑 료랑 싸우네 한 게임에서 이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물론 이제 저는 아랑전설 스페셜에서 료를 맨 처음 봤기 때문에 그 그림은 익숙한데 이게 료랑 테리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뒤에 같이 이제 아랑전설의 동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앤디랑 조가 같이 있고 로버트랑 타쿠마가 같이 나오니까 야 이거 진짜 3대3이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사실 구사 때는 교가 안 들어왔거든요, 개인적으로. 아, 그렇습니까? 그냥 장풍기, 그리고 이제 커맨드, 대공기 캐릭터가 되니까 그나마 좀 봤던 거지. 구사 때 제 주변의 기준에서만 따지면 오히려 아랑전설 팀이나 용호권 팀의 셀렉률이 더 높았어요, 오히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거기는 다 아는 캐릭터들이 채워있잖아요. 나머지는 누군 알겠는데 누군 모르나. 아 물론 이제 여성 격투카 팀도 다 알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제 더 좀 중량감 있는 캐릭터로 따지면 그 두 팀이 탑이었어요. 그리고 또 아마 이제 커맨드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약간 내가 했던 캐릭터랑 안 했던 캐릭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구사는 그 팀에 다 그냥 결정이 돼 있으니까. 애시당초 일본 팀은 전부 다 오리지널 캐릭터였고. 아, 그렇죠. 네, 전부 다 오리지널이죠. 뭐 중국 팀은 대단한 게임에서 IP는 있었으나. IP는 있었으나 사실 그렇게 등장한 캐릭터는 거는 몰랐고 한국 팀은 긴가판 빼고는 다 오리지널인 거고. 그렇죠. 미국 팀도 오리지널에 가깝죠. 거의 오리지널이죠, 그 팀도 보면. 헤비디 뭐 이런 팀도 있었죠. 그러면 이제 사무라이 스피릿 2도 재밌게 하셨다는 거네요. 용호의 건 2가 지금 좀 별로였다라고 느꼈던 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좀 너무 묵직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좀 때리는 타격감이. 아, 이거 이해하는 게 그 용호권이 특유의 묵직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인정해요. 그 타격감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스파는 경쾌하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네. 그다음 뭐 사무라이 스피릿 표현이 그렇습니다. 좀 호쾌하잖아요. 네. 칼을 쓰는 거니까. 근데 용호권은 원래 1도 그랬고 2도 그렇고 타격이 묵직해요. 아. 들어가는 맛이 묵직해요. 한방 싸움인 건 맞는데 푹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그걸 싫어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킹오파에서 봤던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킹오파가 워낙 가볍게라서 그걸 그래서 반대로 따지면 킹오파에 등장하는 용호권 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게다가 타격감도 그치. 너무 가벼우니까 아니 내가 하던 용호권이 아닌데 저건 이런 느낌인 거죠. 약간 제가 킹오파만 보다가 용호의 권을 보니까 그때 이제 저는 류오 사카자키 얘를 보면은 약간 이제 견제기 많이 쓰고 기 많이 쓰고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반대 입장이 된 거죠. 오락실에서 원작을 보던 사람이 킹오파를 보니까 아니 왜 저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저는 역으로. 오히려 이제 용호의 권을 오니까 뭐지 이 호쾌한 애는 그 킹오파 시절에는 되게 얍삽이만 쓰는 느낌이었는데. 아, 그렇죠. 로버트가요? 아니요. 료가. 아, 료가요? 료가 약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호쾌함의 묵직한 타격음이 난 좀 납득이 안 돼. 좀 이거 별로야. 왜냐면 또 캡콤 계열의 그 격투 게임, 이제 격투의 타격 느낌이나 다른 SNK 계열의 작품, 뭐 아랑전설이나 사무라이 스피릿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용호권이 좀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 두 개도 겹치지 않는 또 결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용호권을 좀 별로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호권 외전, 그러니까 외국 편으로는 용호권 3라고 나왔었는데 그게 나왔을 때 또 오히려 용호권 원작을 했던 친구들도
괴리감이 나는 거예요. 왜 또 이래?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 원은 그나마 재밌게 하고 2가 별로였고 3가 재밌었던 거 생각해 보면 약간 오히려 2 때 좀 커맨드 기술이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이게 늘었어요. 좀 뭐라지? 오히려 저는 그런 건 좀 있었어요. 묵직하게 갈 거였으면 기본기 중심과 어느 정도 이제 한두 가지의 필살기 정도만 가지고 갔으면은 아마 2도 재밌게 했었을 수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일단 레벨 디자인도 너무 어려워졌고 갑자기 전작에 비해서 아니 그래서 순간 게임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레벨을 몇을 두고 하는 건지 몇 번 뜯어봤다가 분명히 이게 지금 레벨 4가 보통 스탠다드잖아요. 그쵸. 레벨 4인데 씨 왜 이렇게 딴 게임 팔아듯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러면서 저 거의 30판 넘게 하고 왔는데 레벨 4 기준으로 1스테이지 겨우 깨고 왔거든요. 많이 안 해보셨던 기준에서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스파나 아니면 사무라이 스피릿이나 그 어떤 게임을 갖다 해도 1스테이지는 거진 이겼어요. 웬만하면. 저는 오히려 요즘에 이제 간간히 다시 해보면 오히려 사무라이 스피릿가 좀 어렵더라고요. 똑같이 레벨 4로 세팅되어 있는 기준으로 하는데 와 어렵더구만요. 용어권은 그나마 좀 해요. 근데 와 4쇼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또 원은 또 그때 처음 플레이했을 때 그래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킹오브나 철권이나 스파나 사무라이나 어디서든 짬바로 이걸 옛날 게임을 비볐을 때 물론 어색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돼 해가지고 했는데 2를 갑자기 그렇게 하려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렸었어요. 이게 마치 이제. 그런 느낌일 거예요. 스트리트 파이터 2 기준으로 보면 대시하다가 하이퍼 터보 나와가지고 터보인가? 그거 나와서 갑자기 스피드 빨라진 느낌이랄까? 저는 그때 좀 헤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템포의 게임을 하는 걸 되게 좀 어려워해요. 너무 빨라졌어 막 이런 느낌이 좀 이질적이라서 저는 클래식하게 좀 느린 걸 좋아하는데 용어권 2는 제 기준에서는 적당하게 빨라진 느낌이라서 마음에 들었거든요. 1 하다가 2 해보면은. 게다가 뭐 그렇게 체감적으로 엄청 빨라졌어라는 느낌은 아니어서 좋았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빨라졌다는 느낌을 또 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게 예전처럼 완전히 막 와이드가 완전하게 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배열이 조금 더 이렇게 줄어든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느낌으로 줌인 줌아웃을 딱 배정을 해주고 그렇게 크게 막 와이드한 느낌은 안 주지만 그래도 용어권 특유의 공방은 살아있는 느낌? 그거를 연출해주다 보니까 그 느낌을 생각해보면 원에서의 느낌하고 따졌을 때는 좀 너무 빠른데? 너무 가까운데? 요런 느낌들 중첩이 되면서 아마 좀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토리가 굉장히 참신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재밌는 구조. 납치됐던 동생이 플레이어블로 등장하는 작품. 네. 보스였던 아버지가 플레이어블로 등장하는 작품. 동사에 유명했던 캐릭터 중에 한 명이 히든 보스로 등장하는 작품. 그것들이 섞인 세계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저는 굉장히 좀 성공적인 실험을 한 사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SNK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신세계 악곡단인가? 네, 이 굉장히 유명한 이 사운드 팀이 있잖아요. SNK 유명한 사운드 팀. 네. 제가 그래서 AST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 용어권은 유일하게 또 올해 오리지널 버전이 좀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2때 OST가 또 나쁘지 않았어요. 꽤 괜찮았어요. 분위기도 잘 살고. 예전에 어디 게임 잡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별책 부록으로 용어권 OST를 줬던 기억이 나요. 나 갖고 있었는데 그거 음반을 갖고 있었는데 국내 거 갖고 있었는데. 근데 들어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특유의 분위기들을 잘 살아요. 그래서 그게 좀 나이를 먹고 나서 이제 네오지오 CD판을 제가 못 해봤었으니까 AST가 있다는 걸 알고 오리지널도 죽이는데 AST를 얼마나 죽일까 했는데 오히려 몇 안 되는 실망한 AST였어요. 별로였다. 오리지널이 확실히 좋구나. 시리즈가 점점 갈수록 AST 임팩트가 더 세지긴 했던 작품인데 킹오파 시리즈는 근데 이 작품은 이렇게 심심했나? 좀 심심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군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 오리지널 버전이 더 좋았다. 음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제일 재미졌던 부분이 뭐였냐면, 생각보다 데미지가 엄청 세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그때 당시 SNK 느낌이 좀 그런 게 있는데, 한방 싸움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레벨 4하고 발리는데, 뭘 골라도, 제가 때리면 왜 이렇게 아프고, 내가 때리면 왜 이렇게 안 들어가? 이래가지고 개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커맨드 기술을 써라요. 이게 강제시키는 건데. 근데 제가 옛날부터 아무리 쉬운 격투 게임을 해도
좌하단, 우하단, 뭐 우상단 이런 거 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거 젬병인데 그나마 제가 키마로 하니까 좀 할만하더라고요. 재미가 없는 건 아셨겠지만은 그래도 몇 판 해보셨으니까 해보신 입장에서 첨언을 좀 해주시면. 글쎄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다고 느낀 포인트가 아니 분명 말씀드리지만 재미없는 게임이라면 저한테는 재미가 없었다예요.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까 방금 말한 대로 한방 싸움이라는 게 너무 컸고 그러니까 이게 오죽하면은 아까 또 웃긴 게 커맨드 기술을 써야 된다라고 했지만 아니 잠깐만요. 사무라이 스피치 2 재밌다고 하셨죠? 네. 그것도 한방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걔도 이게 커맨드 쓰잖아.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것도 웃긴 게 그러니까 아까 로치 씨가 커맨드를 써야 된다 얘기했지만 오히려 어떤 그 로버트 기술 중에 그 발차기로 이제 류는 손으로 하고 그렇죠, 로버트는 예. 그거 쓰면 이상하게 데미지가 또 구려. 그냥 평타 쓰고 몇 번 때리는 게 난 더 많이 달던데 이런 느낌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예. 좀 뭐랄까 이게 그게 각 그치, 캐릭터마다 약간의 그 얍삽의 패턴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제가 유일하게 이제 얍삽이만으로 이긴 게 그 미키라고 키 좀 큰 애 있거든요. 약간 달심 같은 애. 이게 복부 있죠. 복부 네. 이렇게 여러 번 때리는 거. 근데 걔는 이제 딱 요 잼만으로 그 1라운드 깨고 올라갔고 근데 2라운드부터 안 먹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니요, 그게 각 캐릭터마다 그 얍삽이 수법이 있어요. 특히 미키가 유명했던 게 약간 반강제 기술이라서 잡기를 때리는 게 보통 이제 공략법이 뭐냐면 어떤 캐릭터든 간에 처음에 타격을 입힌 다음에 이게 무슨 공식이 있던 걸로 알아요. 두 번째 타에 장풍 계열인가 뭐 세게 들어가면 그로기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게 반복이다 보니까 그게 되는 캐릭터가 있고 좀 덜 되는 캐릭터가 있는데 미키는 제가 플레이했던 기준에서는 셀렉률이 높긴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 잘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물론 모든 격겜마다 그게 좀 있었고 저희가 전편에 특히나 철권 8 같은 경우가 그걸로 엄청나게 욕먹긴 했는데 이게 밸런스가 좀 많이 안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오피케가 전 둘이 있었다고 봐요. 그 용어의 권에서 한 명이 미키고 한 명이 로봇인데 로봇이 왜 오피냐고 말하면은 그 나중에 찾아보니까 버그가 나 있더라고요. 있을 거예요. 예. 야, 그거를 나중에 영상으로 보니까 격겜에서 정말로 있으면 안 될 법한 게 여기서 나왔고, 이게 욕먹을 법한 게 나왔구나 싶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플레이했을 때도 그게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거를 좀 재밌게 했던 거는 지금도 할 때 비슷한 느낌인데 패턴대로만 때리는 뿐이에요. 그 재미를 이제 알아서 해봤던 입장이면은 이해가 되겠지만 그 패턴을 모르고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부닥치는 상황이면 이게 또 그때 당시 SNK 거 게임들을 보면은 보스 보정을 또 세게 받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사무라이 스피치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제 2편 보스인 미즈키 같은 경우도 보면 얘가 뭐야 막 이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킹오파 때도 보면은 루갈도 만만치 않았죠. 그렇죠. 보면은. 킹오파는 거의 뭐 전통적으로 보스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들이 좀 있었어요. 이 패턴을 처음에 봤을 때는 야 이게 뭐야 막 이런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SNK 게임들이 전통적으로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한 번 이제 미키로 1라운드 깨고 나서는 연습한다고 그냥 료만 주구장창 했거든요. 상대 캐릭터만 바꾸고. 근데 이제 그 커맨드 쓰면서 이제 저도 이제 합을 주고 받으니까 좀 할만하더라고요. 물론 다지긴 했는데 뭐 이거 커맨드도 쓰고 이러니까 약간 이 철권할 때 분권놀이 할 때 그 느낌이 살짝 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은 좀 그런 느낌이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기준으로 격투 게임은 하고 싶은데 커맨드는 잘 못해. 커맨드라면 잘 안 나가. 그런데 다른 게임으로 접근하자니 어려워. 그리고 이미 잘하는 애들도 많아. 그러면 좀 들어갈 비집을 공간이 없을까? 그게 용어권이었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로 나름의 세력을 좀 형성한 어떻게 보면은 땡튜브에서 가장 많이 봤던 게 그 파이터즈 히스토리인가? 그 데이터 히스토리에서 만든 게임이 있는데 격투 게임에 그것도 되게 뭐 이거는 나중에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저희가 기회되면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SNK이기 때문에 좀 메이저급으로 인기를 받은 부분도 있을 거다. 컬트적인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왜냐면 데이터 히스트 같은 경우는 좀 컬트적인 느낌을 받은 것 같고 작품으로서 게임으로서 뭔가 한 획을 좀 보여준 느낌이 있어서 그나마 또 그런 것들이 인기를 얻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좀 아쉬운 거는 저는 SNK 게임들 어느 순간 아랑전설이나 용호권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이 킹오파의 들러리가 돼버리거든요. 그쵸. 그건 좀 있죠. 전 좀 그게 아쉬워요. 왜냐면 용호권 작품도 굉장히 좀 무겁고
나름 그러니까 경쾌한 맛도 있지만 좀 무거운 맛도 있고 진중한 맛도 있는데 어느 순간 가벼워지더라고요. 킹오파만 가면 그냥 개그가 되더라고요. 제 기준에 좀 아쉬운 거는 이게 오리지널이었어? 하게 되는 게 너무 존재감이 없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좀 날려버리는 느낌. 지금은 어쨌든 캐릭터가 뭐 교훈이, 이오린이 버전이 더 올라가서는 뭐 애쉬니 뭐 이런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서 그쪽에 뭔가 좀 메인 스토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 게임이 탄생할 수 있는 뿌리를 둔 작품 대표적인 2개의 등장한 캐릭터들인데 이 사람들을 들러리로 그냥 써먹는다는 느낌이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딱 개인적으로 약간 마블 보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거 하다 보면. 얘기 많이 하세요. 아까도 뭐 용어권 2는 재미가 없었다는 멘트도 하셨는데. 아니 개인적으로 재미가 없었다는 근데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죠 뭐. 제가 요즘 이제 용호권 캐릭터나 이런 걸 보면서 아쉬운 게 용호권 1, 2 아니면 3까지 외전까지 포함해도 그게 안 남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많이 보던 게 이제 킹오파 98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미 캐릭터 디자인이 달라요. 제가 약간 일본 만화 주인공 같이 생긴 애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하드보일드하게 생겼는데 이거를 좀 유지하고 갔어야 되고 그래서 요즘 디자인을 다시 보면은 얘는 약간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데 뭐야 왜 이렇게 달라? 영향은 좀 맞아요. 용어권이 좀 캐릭터도 그렇고 약간 미국 쪽 느낌이 좀 강하죠. 네. 근데 뭔가 애매하게 달라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쵸. 킹오파라는 게임의 컨셉에 맞게 계속 변화를 했죠.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쿠사나기 쿄나 테리보가드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정체성이 너무 안 남아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제 느낌상은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쉽다. 물론 이번에 이제 SNK가 아랑전설 속편이 나오긴 하죠. 내년 초에 발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용어권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얼핏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왜냐면은 생각해보면 그나마 한때 인기를 끌었던 메이저 IP 중에서 지금 아랑전설은 부활을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사무라이 스피릿은 나왔고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용어권이에요. 남은 거는. 만약에라도 나중에 만들 생각이 있다고 어떻게 만들지는 참 모르겠어요. 근데 만든다고 하면 아랑전설 나오는 것도 그렇지만 SNK 하면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그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가벼운 편이에요. SNK 게임 치고는 가볍게 설정이 된 편이긴 해요. 여러 가지 캐릭터들마다 이야기도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이라도 부활해서 만들겠다고 하면 스토리는 좀 용어권에 맞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야, 근데 용어권에 맞게 스토리를 짜려면 이게? 아니죠. 오히려 단순해요. 용어권의 스토리 라인만 생각해서 만들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극한류 도장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족의 일대기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오히려 제 기억에 용어권 스토리가 애시당초 유리가 납치되고 그 다음에 기스랑 한번 엮이고 3가 외전이었고 그럼 이제 여기서 과연 어떻게 3 때는 뭐였냐면은 진짜 외전이기 때문에 여자 캐릭터 하나 등장하는 거에 대한 동행을 해서 이렇게 해준다? 이런 느낌이어서 사실 다른 거는 이게 곁다리로 이렇게 연결되는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연결이 되는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섞이는 거고 료랑 로버트는 가드를 해주러 도와주러 간다 이런 느낌으로 설정이 됐던 거라 외전 얘기는 계속 나오긴 하지만 아니 좀 캐릭터가 좀 뭔가 만들고 추가를 하려고 했으면 좀 디자인을 했으면 아니 기존 캐릭터도 좀 넣고 아니면은 좀 그 결에 맞춰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캐릭터 디자인의 폭이 완전 변하다 보니까 그쵸. 확실히 기존 컨셉의 애들은 다 날라가고 갑자기 새로운 애들의 느낌이 쫙쫙 깔리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진짜.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확실히 3 처음 플레이할 때 약간 짜친감은 좀 있었어요. 게임 한 거는 재밌었어가지고 3가 재밌긴 했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보기에 조금 이런 걸 만들었었어라는 시스템까진 좋아. 시도도 좋아. 근데 저는 그거의 중간 지점 딱 적절했던 지점은 딱 2였던 것 같아요. 3는 너무 시도했고 1은 너무 없었고. 그러니까 딱 제가 3를 재밌게 하는 이유는 딱 그건 것 같아요. 2의 맛을 좀 많이 잃긴 잃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별개 게임으로 보면은 저는 3가 맞았던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 게 굳이 따지면 외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굳이 본가가 아니거든. 그렇죠. 용어권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 건 맞는데 외전이야. 이게 외전으로만 따지면 나쁘진 않아. 근데 좀 뭔가 아쉽지. 그렇죠. 이런 아무래도 느낌이었죠. 3라는 이름을 타이틀 밖에는 그렇게 보면 또 관점이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요.
자, 저희가 오늘 용호권 2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좀 생각보다는 좀 부실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은 저희가 뭐 나중에 업핸드가 됐던 그 채널 라디오 피플 사이트에 저희가 또 매거진 형태로 저희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별도로 이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서 같이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뭐 스토리 라인이니 뭐 어떤 캐릭터의 기술이니 뭐 이런 거는 사실 저희는 오디오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저희가 얘기를 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요 게임에 대해서 표현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의 짧은 식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일반적인 땡튜브에서 설명하는 기준으로 하면은 아마 방송이 되게 밋밋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원코인 영상 이런 거 보면 앵간한 거 다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이 레트로 피플 할 때나 뭐 하이테크 피플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 오디오에서 들으실 때 기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린다. 물론 부족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뭐 그런 부분의 보완점들을 저희가 뭐 다른 형태로 어쨌든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줄 평의 시간이 왔습니다. 스테이지 리절트죠. 오랜만에 또 리절트가 오네요. 내가 생각하는 용어권 투란? 역시 경린이한테 정통 격투는 조금 어렵네. 정통격투. 카르마 씨의 용어권 투란? 도포겐. 예. 패왕상권을 쓸 수가 없었다. 이거 참 유명한 재밌는데. 그게 뭐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참 이게 왜 뜬지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용어권 2는 익숙함과 참신함의 적절한 조화. 확실히 캡콤 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의 입장에서도 재밌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그렇다고 너무 그냥 뻔히 보이는 식의 게임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면도 많았고, 원을 해본 분들이라면 확실히 이 캐릭터를 또 고를 수도 있는 거 처음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또 갈 수 있던 점,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 SNK 게임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또 히든 보스가 있었네, 알고 보니 기스였네, 이런 식으로 또 연출이 나는 거, 여러 가지를 또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저희가 오늘 얘기를 또 많이 드렸던 용호권 외전을 또 생각해보면 거기까지 갔던 실험성을 조금만 더 적절하게 잘 조율을 했으면, 마치 2를 만들 때 방향성처럼 만들었으면 외전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아쉬움이 있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작품, 격투 게임의 황금기로 불렸던 시기에 혜성처럼 등장한 속편, 그리고 하나의 족적을 크게 남겨줬던 SNK사의 용호권 2였습니다. 자, 레트로 피플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인사하고 오늘도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돼야 저희는 4명이 모일 수가 있는 거죠? 공사가 다 망하신 상태라서 너무 다 망해. 공사가 다 망하셨던 거지? 공사가 다 망했어. 이거 밈인데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공사가 다 망했어. 요즘 다들 바쁘니까 여러분들 뭐 큰일 없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뭐 다른 바쁘다는 게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요, 생존을 위한 겁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게 막상 또 레트로 게임이 할 땐 재밌는데 막상 하자니 손이 잘 안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또 그런 것도 고민이 있어요. 또 워낙 요즘에 보여지는 게 많은데 어떻게 메리트를 드려야 되지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하긴 해요. 저희가 녹음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녹음을 이제 방송에 안 나간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변호를 좀 하자면 또 막상 또 재미 들리면 재밌긴 하더라고요. 이런 고민들은 좀 안고 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잘 노력을 해보겠고요. 뜸뜸한 상태가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우리 청탐꾼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팟빵이라든지 사이트라든지 적어주시는 거를 잊진 않고 있습니다. 틈틈이 어떻게든 여러분들께 우정국으로 인사를 같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잘 마련해 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의 시간 저희 레트로 피플 탐험을 마무리하고 다시 저희는 마을로 복귀를 하겠습니다. 자, 레트로 피플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HRP